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정치 지형에 둘러싼 불확실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됐고, 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그가 추구하는 정책, 그게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A, 인플레 감축법이나 칩스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언급도 시장에 나오고 있죠. 이 칩스법은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칩스법이 폐지되면 반도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보조금이 없으면 미국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할 정도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상대로 방위비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 이러면서 TSMC를 흔들렀죠. 그래서 대만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시장이 주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라가 제일 중요하죠, 항상. 물론 어느 나라 대통령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는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정권 잡고 나서도 지난번에 그런 모습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특이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가르기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관세를 올리겠다 합니다. 관세를 올리고 또 그 감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고 관세를 올리겠다.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 감축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금리도 내리기가 힘들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세금에 그 다음 낮은 금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튀어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제 해야 됩니다. 7월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7월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9월부터 하게 되면 3회 정도 예상하고 있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98.1%인데 이것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거 이전에는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릅니다. 근데 시장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하고 12월까지 3회까지 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변수입니다. 트럼프가 변수가 되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IT 대란이 있었어요. 전 세계 그 전산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11% 하락했는데요. 이게 그 MS 운용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요. 전산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생산라인 일부가 멈춰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투매가 나왔다. 그래서 4% 하락했고요. 반도체주도 엔비디아가 2.6%, ASML도 3%, 인텔도 5%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1위고 경제도 1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독감이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물론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전기차 미국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그 보조금 폐지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화학 연료 이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반도체와 전기차가 진짜 투톱인데 굉장히 불안한 양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대만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전까지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흐름을 좀 보면요,
엔비디아는 일단 좀 하락했죠. 일봉으로 봐야 되겠죠. 일봉. 일단은 추세 복귀를 완전히 해버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추세 복귀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봉으로 떨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나스닥과 다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는 일봉으로 보시면은 추세를 돌파했다가 복귀를 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스닥도 추세를 돌파했다가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모든 시장에 다 복귀가 되는 다 매봉입니다. 그래서 쌍봉을 칠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복귀가 된 상태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은 금값이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금값입니다. 근데 금값도 좀 밀렸네요. 네, 금값도 약간 밀렸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대죠. 러시아, 인도, 뭐 중국에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금도 조금 밀렸네요. 그렇죠? 예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그 옛날에도 보면은 대통령 때 자기가 발언 주가를 올리고 자기가 발언해서 주가 내리고 이 일을 했었어요. 대통령인지 뭐 아니면은 경제 대통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가 발언하면 주가가 오르고 또 그가 안 좋게 발언하면 주가가 빠지고 해서 매일 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도 또 이 시장이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트럼프로 인해서 빠졌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한테도 도움이 될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언이 또 바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달러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원달러가 지금 여기에서 어제 1389원에 끝났어요. 잠깐만요. 원달러가 1389원 여기에서 1389원에 끝났고요. 본장에서는 이게 원달러가 두 개인데요. 하나가 없네요. 이게 가끔 업데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본장에서 86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원 정도 더 올라서 끝났네요. 3원 더 올라서 끝났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강해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 그거죠. 트럼프가 인플레 감축법을 폐지하게 되면은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금리나 못할 거다. 뭐 이런 해석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 시장을 다 흔든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완전히 뭐 앉아있다가 머리에 그냥 하나 그 돌 맞은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의 흐름도 굉장히 더 그 강해지고 있는,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그 가치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800이 깨졌어요. 너무 쉽게 깨졌어요. 이게 이제 근데 트럼프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트럼프 반도체 발언, 뭐 아이레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군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위클리 만기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한 3, 4, 여기 지금 며칠간 팔고 있고요. 기관이 금요일날 팔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은 반도체를 일부 던졌고요. 기관이 반도체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와서 시장을 움직여줘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기관은 들어왔는데 기관은 반도체에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반도체를 처분하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4년 전에 그의 그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사실 종을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을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가 원하는 쪽을 바라본다면 감세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겠죠. 감세, 관세 하면 이제 그 대중국 관세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중국 하나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그냥 피곤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